안녕하세요. 홍콩훈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조금 짬독스를 오늘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4분인데요. 사실 오늘은 일을 일찍 마치고 시간이 여유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 다녀올 때가 있어가지고 병원을 다녀오고 나니까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뭐 큰 검사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와서 그냥 멍 때리고 컴퓨터에다가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도 좀 옮기고, 왜냐면 영상 촬영하다가 잘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다른 유튜브로 다른 뭐 TV 방송 재미난 거 연애 프로그램 보고 그러다가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사실 퇴근길에 좀 들을 수 있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네요. 지금은 시작 전에 커피 한 잔 내려 먹고 있습니다. 노브랜드에서 샀는데 헤이즐넛 향이 나네요. 드립 커피인데 향이 은은하고 조금 달콤한 게 독서 시작 전에 저한테 약간 힘을 줄 것 같아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소리 들리실까요? 소리가 잘 안 들리려나? 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어제까지 쉬고 오늘 회사 가서 출근하기 싫다고 제 주변 사람들은 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벌써 2023년도 가을이 되었습니다. 또 밤낮으로 많이 추워서 그 바람막이 자켓 같은 걸 꼭꼭 넣고 다니시고 이제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원규 PD 도대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2부 평범의 극단으로 향하는 슈퍼노멀 프로세스부터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때 183만 구독자를 보유한 신사임당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고 2022년에 해당 유튜브 채널을 전문 투자자 출신의 다른 유튜버가 운영하는 회사에 매각했다. 그 채널을 매각한 뒤로 인터뷰 때마다 받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월급 160만 원 받던 직장인에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을 여기서 하고자 한다. 가장 확실한 성공의 트리거가 된 돌연변이를 발견했던 사건을 요 앞번 독서에서 돌연변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가던 시점의 일이다. 내 생각보다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을 몸소 경험하며 솔직히 조금 들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구독자 수가 좀처럼 늘지 않았고 영상의 조회수도 이전에 비해 확연히 떨어졌다. 유튜브의 세계에서 이보다 더 위험한 신호는 없다. 나는 경쟁 채널 등을 분석하며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 헤맸다. 여기 구독자 수 20만 명에 좀처럼 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을 읽으니 제가 빠뜨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 오늘 사이에 3분의 새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지금 신사임당 이분은 주원규님은 20만 명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500, 그죠? 72명? 어쨌든 저한테는 그래도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런 숫자입니다. 채널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여기 독서하다가 유익하다 싶으시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뭐 코멘트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얘기 끝났고요.
이제 다시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솔직히 조금 들떠 있었다. 모두가 그렇겠죠.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구독자 수가 좀처럼 늘지 않았고 영상 조회수도 이전에 비해 확연히 떨어졌다. 유튜브의 세계에서 이보다 더 위험한 신호는 없다. 나는 경쟁 채널 등을 분석하며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 헤맸다. 이 포인트가 중요하죠, 그죠? 경쟁 채널 등을 분석해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 헤맸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조사를 하다가 구독자 수가 2,000명 남짓 되는 작은 채널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해당 채널에 조회수 30만 회가 넘는 영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구독자 수가 20만 명인 내 채널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죠? 구독자가 20만 명이라도 30만 회가 조회수 30만 회가 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뭐지? 대체 무슨 영상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본 거야? 이었고 나는 더 큰 충격에 빠졌다. 해당 채널에서 유일하게 조회수 30만 회에 이른 영상의 제목은 다름 아닌 누구보다 빠르게 월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이었다. 와, 그쵸. 그 주원규 PD님이 항상 제목과 썸네일을 중시하라는 건데, 와, 누구보다 빠르게 월 1,000만 원을 버는 방법. 그럼 저도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제목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주는 주원규님의 슈퍼노멀 책 독서하기 그렇게 바꿀까요?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오, 이거 that's good idea. 그죠?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조회수 많이 나오는지. 나의 신사임당 채널을 크게 성장시킨 영상과 똑같은 제목이었던 것이다. 아, 그럼 이게 신사임당 채널에 있는 제목이었네요. 신사임당 초창기 나는 이 제목의 영상을 올려서 꽤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확보했다. 현재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190만 회가 넘는다. 와, 대단하죠? 그런데 똑같은 제목을 활용해 누군가가 또다시 높은 조회수를 올리는데 성공했다니. 그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내 영상과 내용이 같았던 것도 그렇다고 내용이 특별히 좋았던 것도 아니다. 제목을 그대로 모방한 것만으로도 나와 같은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래서 자꾸 제목, 썸네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내 영상과 내용이 같았던 것도 그렇다고 내용이 특별히 좋았던 것도 아니었다. 제목을 그대로 모방한 것만으로도 나와 같은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아, 그러면 그러지 말고 제가 이거 독서를 지금 8시, 잠시만요. 지금 거의 9시 5분 전이거든요. 지금 5분 동안 기존에 슈퍼놈을 첫 번째 거를 바꾸고 제목을 바꾸고 독서를 마치고 오늘 독서를 올리고 그리고 오늘 자정까지 얼마나 조회수가 올라갔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니 근데 24시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일단 12시까지 관찰해보고 또 24시간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죠.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 제목 고치고 올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제목을 바꿨는데요. 잠시만요. 제목을 제가 폭발적 성과를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 슈퍼노멀 1, 2 이렇게 했었다가 제 첫 번째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요게 시작하는 첫 그 독서였는데요. 이게 제목을 조금 순서도 바꾸고 누구보다 빠르게 월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을 가지고 폭발적 성과를 만든 평범한 사람 중 슈퍼노멀 주원규 PD의 저서라고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기 보면은 어디 갔지? 여기 보시면은
그죠? 계시는 9월 26일. 우와, 이거 맞아? 방금 25명이었거든요? 근데 35명이 됐어요. 어머 세상에. 제가 방금 지금 9시 2분인데 9시 정각에 25회라는 걸 알고 여기 기록을 했거든요. 오, 소름. 아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세요. 여기 25명 그대로 25번 그대로 여기 위에 35번. 이거를 제가 착각했네요. 이게 폭발적 성과를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 슈퍼노멀 그 주엉크 PD의 도서를 두 번째로 올렸던 건데 순간 제가 흥분했네요. 25번 조회 그대로입니다. 그럼 오늘 12시까지 한번 체크해보고 또 24시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재밌죠? 이래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서에 올인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래도 독서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덧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을 그대로 모방한 것만으로도 나와 같은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나는 채널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 왜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따라했는지 물었지만 직접 물으셨다네요. 당연히 회신은 없었다. 뭐 따질까 봐서 그랬나 봅니다. 근데 이분 주원규님 정말 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따라했는지 묻는다는 거. 이것도 보통의 사람이 잘 하진 않는 거죠. 따지려고 할 때만 하는데 이분은 따진다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해냈을까라고 궁금했다는 거죠. 저는 이분은 잘된 케이스를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저는 이제 회사 재입사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직을 할 때 이제 어디 원서를 넣고 이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전화를 합니다. 제가 왜 떨어졌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좀 미안해하고 난감해하죠. 근데 이제 저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떨어지는지를 좀 알고 싶고 그래야 그것을 뭐 보완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랑 안 맞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뭐 변경을 하려고 다음의 계획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꼭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네요. 아무나 하는 생각은 하는 생각과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할 법하지만 아무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실행으로. 당연히 회신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회신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유튜브를 성공시키는데 제목이 가진 힘 역시 매우 막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여기 줄치고 가야겠네요. 내 채널에서도 폭발적인 성과를 냈던 이 제목이 나보다 구독자 수가 적은 채널에서도 통했다는 것. 즉 내가 압도적 성과를 맛본 방식은 다른 채널에서도 통한다는 의미였다. 이를 깨닫자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 아니라고 한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나보다 구독자 수가 적은 채널에서 이미 조회수로 검증된 누구나 클릭할 만한 소재를 찾고 적절히 제목을 응용하여 붙이면 조회수는 물론 채널 역시 급성장시킬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유튜브에서 찾아낸 첫 번째 돌연변이었다. 와, 정말 좋은 팁이죠. 우리한테는. 신사임당 채널을 따라 한 그 채널은 자신도 모르게 슈퍼노멀 1단계 법칙을 적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채널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즉 구독자 수가 적었을 때 신사임당 채널을 성공시킨 비결을 그대로 모방했으니까. 이처럼 돌연변이를 찾아내고 제대로 적용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어느 정도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책 사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 주홍규님의 그 강의를 들어도 뭐 강의 중에 이 얘기가 있었겠지만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너무 빠른 말과 막 너무 흥분된 그 어조로 그 미친 주홍규가 하는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여기 이렇게 차분하게 책을 통해서 여기 또 적혀져 있잖아요.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또 보고 할 수 있는
정말 책을 잘 썼다고 생각 드네요. 제가 유튜버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거 알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 하기 싫어. 아니면 거기까지 다가가는 데가 알겠는데도 너무 걸음마 떼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독서를 하다 보니까 나도 마음 편하니 다가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상하고 오묘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유튜버로 좀 생활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 근래에 좋은 일이 있지만 좋은 일 속에서 조금 무력감 또는 뭔가 좌절은 아닌데 정말 말할 수는 없는데 좀 비참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돈을 벌기는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참 이 마음이 잘 안 움직였는데 어쨌든 이 페이지 72페이지 71페이지가 정말 저에게는 유레카 같은 거네요.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그쵸? 물론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실패를 혹시 하게 되더라도 그럼 또 더 맞는 걸 찾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네요. 편안한 기분 좋습니다. 일상 속의 돌연변이를 놓치지 마라. 내 삶에서 슈퍼노멀 1단계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돌연변이를 찾긴 했지만 특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의 예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 예시 1. 맛집 인스타그램 부업을 하기로 결심한 윤정씨. 윤정씨는 며칠 전부터 맛집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맛집 인스타그램이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을 찍어서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말한다. 계정 팔로워 수가 많아지면 어느 정도 수익화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음식 협찬을 받기도 쉬우니 먹는 것을 좋아하는 윤정 씨에게는 안성맞춤인 부업이었다. 윤정 씨는 당장 SNS를 켜고 음식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다. 열심히 찍어서 올렸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올리는 음식 사진마다 좋아요는 10개 남짓이었고 부업 광고를 홍보하는 댓글만이 달릴 뿐이었다. 반응이 시원찮으니 게시물을 올리면서도 전혀 즐겁지 않았고 급기야 사진을 찍어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윤정 씨에게 맛집 인스타그램 부업은 없었던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때 윤정 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일? 게시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적는 일? 중요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 뭘까요? 윤정 씨는 자신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핑곗거리에서 힌트를 발견해 돌연변이부터 찾아내야 했다. 그게 뭘까요? 즉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부터가 먼저다. 더 어떻게 해결할까? 그의 마음속에 이제 인스타그램의 시대는 끝났어. 레드오션이잖아. 지금 와서 계정을 만든다고 잘 될 리가 없어.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드는 순간 최고의 힌트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가요? 윤정 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윤정 씨와 같은 조건의 인스타그램 계정, 그러니까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스타그램 계정 중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계정을 찾아서 그들의 전략을 학습하는 것이다. 최근의 거. 그런데 급성장한 거. 그런 계정을 찾아서 전략을 학습하는 거라고 하네요. 도대체 나의 계정과 이 계정은 뭐가 다른 거지? 내가 무엇부터 살펴보아야 할까?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비교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돌연변이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때는 돌연변이로 삼은 인스타그램 계정의 요소를 낱낱이 분해하며 어떤 차이점 때문에 해당 계정만이 압도적 성장을 거두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가 돌연변이를 단시간에 연구하여 성공의 비밀을 알아내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수많은 요소 중 무엇부터 개선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모든 요소를 나열해 보는 작업부터 시작해보라. 임의로 경종을 따지며 선택적으로 살펴보지 말고 돌연변이의 모든 요소를 최대한 많이 연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다음 76페이지의 인스타그램을 예로 들어보자. 그죠? 아주 좋은 비밀이 여기 있었네요. 그림 1은 일반적인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눈으로 바라본 피드 화면이고, 그림 1을 볼까요? 자, 보니까 그 신사임당 오피셜이었네요. 뭐 게시물 팔로잉 다 똑같고, 왼쪽 오른쪽 그죠? 유튜버, your friend라고 되어 있고, 디지털 크리에이터 동네 아저씨, 은규씨, 비밀공지방 뭐 똑같네요, 그죠? 자, 일단은 똑같네요. 이제 그 차이는 똑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그 인스타그램은 빨간색으로 번호를 매겨놨더라고요. 그 차이밖에 없었죠. 그래서 왼쪽 그림 1은 일반적인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눈으로 바라본 피드 화면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림 2는 학습을 위한 눈으로 바라본 피드 화면이다. 이제 전략을 세우고 뭐 하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 바라본 피드라고 합니다. 돌연변이로부터 무엇을 배우고자 한다면 그림 2의 시선으로 모든 요소를 쪼개서 의심하고 만져보고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 일단은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거네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배우고자 한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의 모든 요소에 번호를 달아서 하나하나 살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그렇죠. 지금 제가 파란 형광펜으로 칠을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 뭐 칠은 하지 않은데 어쨌든 저렇게 번호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매겨보면서 살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관찰해야 한답니다. 이처럼 각 요소에 숫자를 붙여가며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다. 그렇죠. 파고들어야 합니다. 파고들어야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나하나 뜯어보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좀 번거로운데,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초기에 전체를 한번 책을 보더라도 하나하나 뜯어서 보고 나서 한 번 더 보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생이 단어 외우는 법 이렇게 해도 처음에는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외웠다가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이제 처음과는 다르게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쭉 이제 반복적으로 한 5, 6번, 적어도 7번은 해야 공부를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무조건 정독을 하고 책을 독서할 때도 정독, 또 공부를 할 때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 마음을 이해한다. 사실 내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무언가를 학습해온 방식과는 매우 달라서 의아할 수도 있다. 그런가요? 10수년간 받아온 학교 교육을 예로 들어보자. 덧셈 하나를 배우더라도 먼저 원리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일정한 학습 목표 아래 개념을 배우고 예제를 익힌 뒤 연습 문제를 풀어본다. 원리?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는데 원리를 알려줬다면 저는 그렇구나 하고 공부를 했을 텐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안 배웠는데 일단 조금 어긋나네요. 비교적 쉬운 단계인 연습 문제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심화 문제를 풀고 마지막으로 고차원의 응용 문제까지 해결하며 머릿속에 하나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학원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그러나 성인이 된 당신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우리와 같은 노멀에게 성공의 원리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친절한 경쟁자가 존재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원리를 모르면 시작조차 할 수 없기에 좌절하기 일수다. 이때 돌연변이의 각 요소를 쪼개고 체크해보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서
각각의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전체 품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다시 맛집 인스타그램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돌연변이로 삼은 맛집 인스타그램에서 3번 요소, 즉 게시물을 살펴보니 100개이고 계정의 첫 게시물이 올라간 뒤로 50일 정도가 경과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새로이 맛집 인스타그램 시장에 진입하려는 나는 적어도 하루에 2개의 게시물을 포스팅하는 속도로 100일을 운영해 본다는 기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를 찾아서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개선점을 찾는다. 지금의 나와 똑같은 또는 매우 유사한 불이익이나 한계점을 안고서도 성공한 돌연변이를 발견하는 일,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앞서 나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도전하려는 분야의 돌연변이를 모방하며 성공의 타율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자, 이번에는 돌연변이의 모방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 이번 주 화요일날 그 주원규 PD의 뷰트랩 강의를 참석할 수 있었거든요. 온라인에서. 그때 이제 다시 3기가 시작됐는데, 그 5주 차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과제가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이런 이제 돌연변이들을 찾는 거죠. 한 20개 정도.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를 실전으로 시켜주시는 게 그 강의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주원균 PD님의 그 채널 강의를 좀 들었지만, 그리고 PPT 파일로 그대로 캡처해서 하나하나 제가 와닿는 것들을 기록을 다 하니까 한 363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고자 함이, 실행하고자 함이, 그분의 그 강의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가 안 하더라고요. 게을러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나를 움직이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상하긴 하거든요. 좀 피해만 다니는, 좋은 길을 피해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에게도 뭔가 올 건가 봅니다. 이 책을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하나씩 실행을 해봐야겠어요. 대신에 속도를 내는 거는 조금 제가 너무너무 심리적인 부담이 커서 그냥 그렇게 말고 제 속도에 맞춰서 어쨌거나 실행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자꾸 그런 다짐이 생기네요. 독서를 할수록. 예시 2. 유튜브 채널을 막 개설한 부동산 초보 유튜버 두리씨. 두리씨는 부동산을 주제로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막 개설했다. 그동안 즐겨봤던 채널들이 주로 부동산 컨텐츠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자주 찾아보던 주제인 청약과 관련한 영상을 2억에 올려보았지만 조회수는 2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두리씨와 같은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올린 구독자가 50만, 100만에 달하는 대형 채널의 영상 조회수는 쭉쭉 오르고 있었다. 드디어 두리씨의 마음속에 핑곗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유튜브는 이미 구독자가 많은 채널들이 선점한 플랫폼이야. 구독자 수의 힘을 체감한 두리씨는 성과 없는 노력에 지쳐 그만두게 된다. 그런데 만약 두리씨의 선택을 슈퍼노멀의 방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마음속에 떠오른 핑곗거리를 힌트 삼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다. 어디서요? 주원규 PD님에게는 뷰트랩에서 자기가 수익 창출하려고 만든 그 IT 기술로 만들어진 앱 뷰트랩에서 찾아라 이런 거죠. 이왕이면. 그죠? 머리 잘 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다. 슈퍼노멀 방식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적어보자면 이런 식이다. 먼저 두리씨는 처음에는 수많은 부동산 관련 채널을 모두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샅샅이 뒤져본다. 성공한 모든 대형 채널도 처음에는 작은 채널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사업을 할 때도 그렇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죠? 특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고 있는 작은 채널을 찾아본다. 이번에도 두리 씨는 어려움에 부딪힌다. 초반 성장을 순조롭게 이어가는 채널들이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가 하는 채널인 것이다. 괜찮다. 부동산 전문가가 만든 채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장한 채널을 찾아낼 때까지 끈기를 갖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정말 저도 그러면은 하나 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진짜 자신 없습니다. 정말 초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핑곗거리인데 이걸 한번 점점점. 방금 제가 여기를 읽고는 의자에 바로 등을 붙이고 앉아 자세를 바로 고쳤습니다. 뭔가 의연하고 도전적으로 변화가 생겼죠. 참고로 우리 팀에서 일했던 한 PD는 신사임당 채널의 슬럼프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매일 400여 개의 부동산 채널을 모니터링했다. 드디어 두리 씨는 유사 주제를 다룬 수많은 채널을 분석하면서 참고할 만한 채널을 알아냈다. 구독자가 5,0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채널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을 발견하고 그 영상의 제작 방식을 분석해보았다. 그 영상의 제목은 분당에서 성남에 있는 분당 얘기하는 거죠. 분당에서 가격 폭락한 아파트 탑 10이며 채널 주인은 매주 관련 지역을 직접 임장하며 둘러보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었다. 이 채널이야말로 두리 씨가 시도하려는 분야의 돌연변이 이미 분명해졌다. 이걸 가지고 약간 모델링을 하면 되겠네요. 같은 초보자가 만든 채널인데 왜 이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을까? 지금 사람들이 분당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걸까? 내가 이 채널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수많은 이들이 분당의 폭락한 아파트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니 그도 이와 유사한 주제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미 분당 아파트를 다룬 영상이 많이 소비되었다는 점이다. 비단 영상뿐만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내가 돌연변이를 찾아낼 즈음이면 해당 제품 및 컨텐츠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용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당연히 다음 영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도 올라간 상태다. 그렇다면 내가 이를 넘어서겠다고 마음먹어야만 해당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를 넘어서겠다고 마음먹어야만 해당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네요. 또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돌연변이를 통해 돌파해내는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한다. 앞으로 계속 힘겹게 돌연변이를 찾아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초반의 막막한 작업을 한번 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구간이 도래한다. 나중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 조금 고된 초반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단순 반복 업무, 즉 자동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해라는 단계가 선행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슈퍼노멀 프로세스 2단계에서 다시 설명할 예정이다. 그죠?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경험을 비교하자면 국영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국어도 잘 못했고 수학은 더더욱 못했고 그나마 영어는 즐겼으니까 잘했거든요. 그나마. 근데 영어를 공부할 때 특히 문법, 제가 영어를 좋아했지만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문법이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꾸준하게 대학을 가서도 영어 공부가 중요한데 토익이란 게 들어왔는데 뭐 이러면서 그때도 그렇게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시험만 봤습니다. 맛만 봐놓고 어떤 시스템인지만 알아두려고 돈을 많이 그 시사 영어사나 뭐 그런데 주최 측에 많이 줬죠. 매달 35,000원씩. 그런데 어느 해에 회사도 그만두고 뭐 아마 그랬을 때 쉬면서 제가 이제 경영학과 편입을 했는데요. 그때 영어 공부를 좀 문법 공부를 해볼까 하고 제가 이제
그 시청에서 무료로 뭐 지원해주는 그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들으면서 그 문법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보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뜯기도 뜯으면서 그 예문들을 하나하나 더 적용된 예문들을 쪼개서 보고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넣어야만 그 개념이라기보다 그게 와닿더라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영어 공부하는 거랑 영어 문법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랑 제가 경험한 거에 비춰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므로 돌연변이를 찾을 때부터 반드시 돌연변이를 넘어서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저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넘어서겠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수익 창출을 잘하겠다, 빨리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버거워요. 그리고 사실 노력을 하는 거지만 왠지 졸부가 된 느낌? 그때 왜 그 예전에 말들에 보면 졸부가 금방 또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두려워서 선뜻 막 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정립을 해서 혹시 졸부가 되더라도 돈을 잘 쓰고 잘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또 그 다음 계획을 잘 운영해서 잘 가야겠다라는 어떤 기준이나 계획이 잘 서고 마음가짐이 갖춰진다면 이제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책을 읽을수록 반드시 돌연변이를 넘어서겠다. 근데 이건 뭐 이제 함축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수익 창출이겠지만, 이분이 주원규 PD가 얘기하는 거는 샅샅이 찾아내서 조사하고 그 돌연변이가 가진 나와 다른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되니까. 왜냐면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미 눈높이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뛰어넘겠다, 돌연변이를 넘어서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 말이겠죠. 그죠? 해당 영상보다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더 흥미롭게 만들어내야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방 전략의 관건은 차별하다. 그렇죠. 이처럼 자연스럽게 돌연변이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해결책은 간단히 손에 들어온다. 너무 좋습니다. 흐름 1. 돌연변이를 찾아라. 핑계. 나만큼 구독자가 적은 채널인데? 성과. 분당이나 폭락 같은 키워드를 활용해서 높은 조회수를 올렸네. 지금 이제 의견은, 지금 사람들은 분당에 관심이 있는 듯 보여. 이렇게 파악을 한 거죠. 흐름이 무엇을 모방할 것인가? 구독자 수도 적고 채널 주인이 해당 분야의 엄청난 전문가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핵심은 주제다. 나도 비슷한 주제의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흐름 3.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가? 그런데 이 영상은 단순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아파트 몇 군데를 임의로 조사한 것이라 아쉬운 점이 많아. 나는 경기도 아파트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직접 인터뷰해야겠다.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줘도 좋을 것 같다. 이왕 조사하는 김에 나는 15곳 정도로 더 많이 알아볼 거야. 더 나아가 분당 외에 사람들이 더 관심 있어 할 만한 지역을 다음의 기준으로 발음도 안 됩니다, 지금. 더 나아가 분당 외에 사람들이 더 관심 있어 할 만한 지역을 다음의 기준으로 범위를 넓혀 시도해보자. 이거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옥조리님 생각나네요.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옥조리님이 그 40대 초반에 그 가장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그 부동산 관련된 뭔가 정보를 올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옥조리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옥조리님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 돌연변이를 뛰어넘을 만한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옥조리님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생생정보통도 하셔가지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1. 인구수가 많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한 지역. 예를 들어 경기도. 인구죠, 인구. 2. 가격이 높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 그죠? 이렇게 기준을 넓혀서, 범위를 넓혀서 또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지역을 넓혀보자는 거죠. 3.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현실적으로 매수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현실적으로 매수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로 범위를 넓혀봐야겠다. 이렇게 돌연변이를 모방하되 생각을 확장해 나가며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그죠? 돌연변이를 모방하되 생각을 확장해 나가며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예를 들어 분당에서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라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 주제의 각 요소를 쪼개며 생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분당이라는 지역을 경기도, 서울시 강남구, 인천광역시로 다양화하고 아파트라는 건축 분류를 오피스텔, 빌라 등으로 확장하는 식이다. 돌연변이로 삼은 컨텐츠는 아파트 10곳을 조사했으니 후발주자인 나는 15곳 이상의 더 많은 아파트를 영상에 담아볼 수도 있다. 더 많은 아파트를 조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구독자가 관심 있어 하는 아파트 단지가 나올 확률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쪼갰네요. 쪼갰어. 돌연변이를 찾은 다음부터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고 한탄하며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럴 것 같습니다. 주제가 마구마구 생겨났으니까. 그죠? 돌연변이를 찾아내고 제대로 업그레이드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저도 일단 뭐 이거랑은 부합은 안 되지만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망설이고 막 이것저것 생각만 많이 했는데 일단 하고 나니까 일단은 시간이 차츰차츰 그 많던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여유 있는 시간들이. 천재는 돌연변이를 찾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감대로 밀어붙여도 잘 될 사람은 잘 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천재를 마냥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제 아무리 감 좋은 천재라고 해도 그 영감과 재능이 다하는 순간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애초에 그냥 얻게 된 것이므로 그 방법을 타인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다. 그저 영감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가진 재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받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천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뛰어난 보통 사람이 되어가는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깊은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 그쵸? 막 천재라고 관심을 받다고 관심을 못 받아도 그렇게 되듯이 우리는 노멀에서 뛰어난 보통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는 나름의 강점이 있다. 뛰어난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해 영감과 재능을 찾아 헤맬 필요는 없으니까.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과 무한한 자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돌연변이를 찾아내는 전략이 매우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다. 너무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내용입니다. 성공 돌연변이의 조건 1. 나와 비슷한 조건에서 2.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요소를 투입하면서 3. 뜻밖의 거둔 압도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성공 돌연변이의 조건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여러분은 끝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끝까지 들으셔야 정말 얻어갈 게 많은데 그게 아쉽습니다. 이번 편은 제목을 끝까지 들어서 얻어가면 끝까지 시청하고 성공하는 방법 얻어가세요. 뭐 이렇게 할까요? 그죠? 또 끝까지 안 보는 것 같아서. 끝까지 보면 좋은데 책도 꼼꼼하게 다 보고 하면 참 좋은데 그리고 사람을 알아갈 때도 오해하지 말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꼼꼼하게
대신에 이제 상대가 느끼기에 저 사람 나를 뭘 조사하려고 하나 뭐 이런 기분보다 정말 진심으로 궁금한 거 있다 그러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그냥 물어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저 사람은 이런 마인드고 어떤 한 예를 들어 주제를 놓고 보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갭이 어느 정도인가가 이제 눈에 드러나겠죠?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또 이제 대화를 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보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그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서로 보완할 생각이 있으면 또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듯이 그렇게 관계 성공을 할 수 있듯이 이런 유튜버 이런 것도 하나하나 파고들어서 차근차근히 조사를 해보면 아주 유익한 팁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는 혼자 이번 주 안에 그 과제를 올려야 되거든요. 10월 8일까지. 조금 더 진지하게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저는 항상 지속 가능한 걸 하고 싶으니까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하고 거기에 제가 이제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재미. 제가 약간 진지빠라서 그 재미와 유익한 거는 제가 좋아하거든요. 흥미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그리고 지속 가능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낼 수 있는 거. 근데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모방 전략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차별화를 끌어내야겠죠. 오늘 얻은 약간 중요한 그 주영규 PD님의 저서로부터 발견해낸 것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쨌든 유익함을 찾아냈는데 여러분은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그 제목 까먹었네. 끝까지 읽어보라고 했나? 일단 그거를 좀 고민해서 제목을 한번 올려보고 이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 내일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의 50분에 육박하는 책 읽기를 했네요. 틈새가 아니라 오늘은 완전 놀면서 틈새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한량한 시간? 네, 독서였네요. 어쨌거나 정말로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아까 제가 조사하는 중간에 어느 분이 한 분이 더 구독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573명이 3분의 구독자가 생겼어요. 573분. 그 마지막에 들어오신 한 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마 지금 10시라서 올라가면 한 내용이 길어서 11시 반이나 12시 될 것 같거든요. 잠이 안 오시면은 그때 들으시다가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틀어보세요.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뭐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